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차가운 바닷속으로 쓰러져간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다른 사회가 될 거라 믿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국가는 존재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부의 무대응과 무능력,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으면서 국민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안전한 나라,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더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월권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사받던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치 보훈 인사를 꼼꼼히 알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으로 인한 민심이 흉흉하고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란 혐의를 감추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호위, 보훈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이후 12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올라온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에 관해 명확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이자 권한 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러야 할 죗값이 지금도 차고 넘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2조 늘긴 했지만 찔끔 추경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란과 통상전쟁의 여파에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 총생산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수 침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15에서 20조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길 바랍니다. 대미 관세 졸속 협상은 안 됩니다. 7월 8일 유예기간 종료까지 마지막 35일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시간이고 미국의 전략이 가변적이며 조기 타결이 아닌 일본 같은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합리적이며 여러 정황상 시간은 우리 편이고 조기 대선의 특수 상황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자녀 내각인 한덕수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 협의가 최대한입니다. 대행 체제는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이익균형을 해치는 불가역적 협상 절대 불가,
투명한 대국민 보고의 원칙을 지키며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잘못된 주장에 반론하는 예비협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기 대선 중에라도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통상특위 구성, 민관정 협의, 초당적 방미단 파견, 대행체제의 예비협의 진행 점검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중에도 관세 협상과 경제 안보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신한미 협력과 리커플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초당적 국가 과제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 협상은 꿈도 꾸지 말 것을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자부 장관 3인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입니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 국가 지정도 못 막았습니다. 뭘 믿고 관세 협상을 몽땅 맡깁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덜컥 무는 것도 안 됩니다. 공정선거 관리는커녕 한덕수 노욕의 도구가 되어 매국적 졸속 협상을 한다면 역사의 이완용 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통상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실무진도 윤석열 계엄 내란 당시 양심적 군 간부들의 대처처럼 예비협의의 선을 넘는 월권적 반국가적 협상 타결 시도는 불응해야 합니다. 졸속 타결 오버 말고 성실한 예비협의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관료생활 막판에 노역으로 망가진 분들 많이 봤습니다. 대행 역할 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하고 출마할 속셈이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 떼야 합니다. 국민과 국익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완용도 아니고 국익 갖고 자기 출마 장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출마 명분 잡고 싶어서 위헌 월권의 인사를 계속하고 대선 행보 오버하며 민주당에게 재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속내가 너무 유치합니다. 불출마 기사가 나자 총리실이 나서서 불출마는 아니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코미디는 또 뭡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윤석열이 자폭하더니 국힘도 자폭하려나 봅니다. 아무리 어떤 후보를 내도 승산이 없다고 의원 절반과 지도부까지 다 나서서 무소속 한덕수 단일화 군불에 춤을 춥니까? 내란 동조 반성과 자진 해산을 피하더니 기껏 내분과 파국의 길로 갑니까? 윤석열도 자폭, 국힘도 자폭, 내란 세력은 자폭 전문입니까? 국힘 후보 선출 후 이낙연, 이준석, 한덕수 연합론이 나오는데 원칙 없는 사꾸라 연합치고 안 망한 걸 못 봤습니다. 한때 여당이자 국회 2당의 체신을 지키길 권합니다. 정당이면 정당답게 하십시오. 국힘 후보든 한덕수든 어차피 내란 후보의 검증된 무능 후보입니다. 허망한 단일화 꿈꾸다 당 깨는 모습이 임박해 보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민주당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분의 후보가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의 청산, 종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파면됐지만 곳곳에 잔존한 내란 잔당 세력의 호시탐탐 내란 정권 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파면된 내란 속의 1호 당원이 자초한 보궐선거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의 낭비를 초래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국민께 염치도 없이 가장 많은 후보를 배출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움도 없고 후한무치합니다. 국민은 심판을 벼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반성 없이 김칫국만 들이키고 있습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한 마지막 청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서 내란의 몸통부터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김건희 명태균 특검도 즉각 추진해서 권한 없는 자들의 비선 권력 행사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위헌적인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 헌법학계가 한 목소리로 임시직 권한 대행에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헌법학자들의 목소리에 기틀막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윤석열 시즌2입니다.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 책임자가 대선판에 기웃거리면서 대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공장시찰 대통령 노름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은 윤석열을 쏙 빼닮았습니다. 대통령 대행 자리에 몇 개월 앉아 있다 보니 대통령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까? 내란 세력에게 유행하고 있는 혹시 나도 대통령 하는 난가병에 걸린 겁니까? 무자격 권한 대행에 무자격 내란 공범, 헌재 알박기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헌재를 장악하려고 내란 세력들이 자행하는 헌정질서 파괴 업무를 절대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전까지 한덕수 대행의 위헌적 월권 행사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반드시 단호하게 인용해 주십시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헌재가 다시 한번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정신이 유독 윤석열 앞에서만 훼손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으로 구속이 취소되고 재판부 결정에 그동안 자동 반사적으로 항소, 상고하던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부하들은 다 구속됐는데 정치 검찰이 탈옥시킨 내란 수괴만 버젓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명박 박근혜 재판에도 허용되었던 촬영이 윤석열에게만 금지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법정 출두를 하는 특혜까지 제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법 특권입니다. 분노한 국민께서는 윤석열은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청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12산 내란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 내란 범죄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가해자이고 온 국민이 내란의 피해자인데 이런 전대미운의 흉악 범죄입니다. 국민들께서 내란 속의 법적 심판을 지켜보는 것은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자 당연한 공익적 가치입니다. 재판부는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만 주어진 납득할 수 없는 사법 방탄 특혜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재판 과정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께서 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헌정수호, 법치주의 수호도 민주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경선 절차가 각 정당에서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이 후보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괴기한 사진과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독특해요. 드럼통에 들어가서 손피켓을 든 모습인데요. 더욱이 신새벽에 이런 것을 올려서 매우 의아했습니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글도 난해해서 해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로선 뜻이 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체 왜 드럼통에 들어갔는가 궁금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는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고 이것저것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베 등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조롱할 때 쓰는 비하의 언어가 바로 드럼통이더군요. 정말 수준하고는. 그동안 나경원 베스트의 준말인 줄 알았던 나 의원의 별명 나배. 실은 나경원 일베의 준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일베 폐쇄를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의 극우 본색이야 이미 알려진 바가 있지만 본인의 대선 캠프에도 극우 인사로 채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우에 의해서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폭망한 캠페인은 그저 극우를 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는다고 진실까지 묻힐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대체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전 대표가 감추라고 겁박을 했다는 뜻인가? 만약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수백 번 당해도 모자랄 사안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거나 이제 와서 주어는 없었다라고 하진 않겠죠. 참고로 나경원 의원이 YTN 뉴스퀘어에 출연을 해서 젊은 사람한테는 이재명 전 대표가 드럼통으로 불린다라고 직접 발언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런 맥락에 비춰보면 나경원 의원이 뭔가 엄청난 진실을 숨기고 계신가 본데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지켜드릴 테니까 한번 시원하게 폭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나경원 의원에게 묻고 싶은 진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재판 잘 받고 계시죠? 1심만 6년째 끌고 있는 일명 빠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난 14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대선 경선 일정을 핑계로 5분 만에 이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장이 오전 재판만 하겠다라면서 이석을 만류했다고도 하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과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잦아서 이 패스트트랙 재판을 6년째 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어를 바꿔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더러 사법 리스크니 재판 지연이니 운운을 할 입장이 아니겠죠. 자신에게 닥쳐온 법의 심판을 등지고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를 예방하러 갔습니다. 그날 5분 만에 이석을 해서 나경원 의원이 찾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명색이 판사 출신인 자가 대체 법을 뭘로 하는 겁니까? 이런 인물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바로 국민의힘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진실이 법카 사용 등 너무나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된 진실 게임 이번 기회에 한동훈 전 대표와 잘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입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사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국가 리스트가 어제 공식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대형 외교 참사입니다. 한미동맹에 금이 갔습니다. 차기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여러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한덕수 대행은 제밥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민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대정부 질문에서 지적했던 장군 인사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한 대행은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데 이어 장군 인사까지 개입하려는 겁니까? 내란 세력으로 인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내란 동조 세력이 장군 인사까지 단행한다면 이는 우리 군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명심하십시오. 내란 동조 세력이 임명한 군 지휘부는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한덕수 대행의 추락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MBN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게 한덕수 대행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고난대행의 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겁니까? 무너진 민주주의와 추락한 경제를 하루빨리 되살리는 게 사명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12.3 계엄 직후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 당일 윤석열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는 강희구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15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 핵심 실세로 통하는 김태호 1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이기정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12월 6일,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12월 7일에 휴대전화기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홍철호 정무수석과 윤석열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최진용 전 대통령실 국정메시지 비서관은 2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합니다.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